이번 영상에서는 전화번호를 직렬로 연결하고 전류원을 병렬로 연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먼저 전화번호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리즈 볼테이지 소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회로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 보게 되면 전화번 두 개가 VA, VB 두 개의 전화번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두 개의 전화번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전류원이 있고, 그리고 저항 R1, R2, R3가 있는 회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런 회로에서 우리가 해석을 이제 한번 하면, 우리 이제 그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에 의해서 여기 노드 A에서 보게 되면, 여기 A에서 보게 되면 들어오는 전류가 IC가 들어와서 I1, R1에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이제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 IA 값이 되겠죠. 그것들에 의해서 보게 되면 절점 A에서 보면 IC 들어오는 전류는 나간 전류 R1분의 V1 플러스 IA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노드 B에서는 IB가 들어오는 전류이고 나가는 전류가 I2, I3니까 I2는 R2분의 V2가 되니까 IB는 R2분의 V2 더하기 I3, IB가 I2 더하기 I3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 IA하고 IB라고 하는 전류는 서로, IA하고 IB라고 하는 전류는 서로 이제 같은 전류죠. 이 노드에서 보면 들어오는 전류가 IA이고 나간 전류가 IB니까 서로 같은 값을 가진다. 그래서 IA하고 IB가 같은 값을 갖는 거를 우리 IS라고 하자. 그런 얘기예요. IS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메쉬, 여기 룹은 V 플러스 VC, IC에 걸리는 전압을 V 플러스 VC라고 할 수 있고, 여기 R1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의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할 수 있고, 여기 가운데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크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각각을 한번 해보면 맨 왼쪽에 있는 건 VC 이퀄 V1, VC 이퀄 V1으로 할 수 있고, 가운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가운데 하면 이렇게 파란 것처럼 루프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면 여기 V1, R1에 걸려있는 전압이 V1이고, 여기 VA하고 VB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V1은 VA 더하기 VB 더하기 V2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V1은 V1, 여기 R1에 걸려있는 전압 V1은 VA 더하기 VB, 여기 뭐 우리 극성들을 따지면서 이렇게 봤어요. 플러스 그리고 V2 값으로 쓸 수가 있다. 이때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걸 하면 V2라고 하는, R2에 걸려 있는 전압은 여기 R3에 걸려 있는 전압 V3하고 같고, V3는 I3, R3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운데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VA 더하기 VB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VS라고 이렇게 쓰자. 그러니까 합친 값을 쓰자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두 개의 직렬 전압원에 걸려 있는 전압은 VA 더하기 VB를 VS라고 했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흐르는 걸 IA라고 하고 여기에 흐르는 걸 IB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는 IS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IA하고 IB는 IS로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로에서 등가 회로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뭐 우리 VA 더하기 VB를 VS라고 하고, 그리고 요각 전화번에 흐르는 전류를 IA, IB라 그랬는데 그게 같다 그랬으니까 IS라고 쓰면 이와 같은 회로를 그릴 수 있어. 이 회로를 풀어보면, 여기에 이제 그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그리고 이제 전압 법칙 해도 오른쪽에서 풀었던 거하고 똑같은 값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등가 회로로 쓸 수가 있다. 그런 등가 회로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 뭐냐면, 직렬로 붙어 있는 두 개의 전압을 합치면 VS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VS는 VA 더하기 VB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직렬 전압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렬 전류원, 패러럴 커런트 소스라고 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회로를 하나 갖다 놨는데, 이 회로는 뭐 보니까 빨간 걸로 표시한 것이 전류원 두 개가 있는 거죠. IA라고 하는 전류원과 IB라고 하는 전류원이 있고, 거기에 이제 VC라고 하는 전압원하고 R1, R2, R3를 이와 같이 이제 갖다가 구성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회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뭐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에 의해서 여기 절점
여기 A, 노드 A에서 하게 되면 뭐 IS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하면 여기 노드 A에서 보면 IS라고 하는 건 나가는 전류이고 IA, IB는 들어오는 전류 값이 되는 값이니까 그걸 보게 되면 IS는 IAB 플러스 I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루프를 하나 형성을 해서 키리호프의 전압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보면 VC는 여기 VC 플러스 VC 값은 여기에 이제 그 IS가 여기 흐르고 있으니까 ISR2 여기 전압 강화, ISR3 그리고 ISR1 값에 의해서 뭐 각각의 전압 강화를 다 합친 값. 그래서 IS하고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가 이 등가 회로를 그리게 되면 우리는 여기 IA 플러스 IB 한 값을 이렇게 쓰고 노드 A에서 뭐 보게 되면 키리호프의 전류 법칙에 의해서 IS는 IA 플러스 IB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이 회로를 해석한 거나 이 회로를 해석한 거나 똑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두 개의 전류원이 병렬로 이와 같이 병렬로 붙으면 그 병렬로 흐르는 전류값들의 합이 되겠다 해서 IS라고 하는 값은 IA 더하기 I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류원 두 개를 가지면 병렬로 해야 그게 합으로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은 전압은 직렬로 붙이고 전류원은 병렬로 붙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직렬 전원과 병렬 전원 그랬는데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원과 전류원을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 직렬 전원, 병렬 전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렬 전원 하면 전압원을 이렇게 직렬 VA라고 하는 전압원하고 VB라고 하는 전압원을 극성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의 등가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놓고 VA 더하기 VB 지금 극성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VA 더하기 VB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보게 되면 두 개의 전압원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극성이 반대예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의 등가로 쓴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VA하고 여기 극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VB라고 쓸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전류원을 이와 같이 직렬로 붙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IA라고 하는 전류원과 IB라고 하는 전류원을 직렬로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면 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허용 불가이다. 그러니까 전류원을 직렬로 붙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병렬 전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전류원이 IA하고 IB가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의 등가 전류값은 뭐 이와 같이 IA 플러스 IB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두 번째는 IA하고 IB가 있는데 두 개의 전류 방향이 반대이다 생각하면 이거의 등가 전류값은 뭐 I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라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IA 마이너스 IB 이게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전압원이 있어요. 두 개의 전압원 VA하고 VB를 병렬로 붙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 그거예요. 허용 불가이다. 뭐 직렬로 우리 전류원을 못 붙이듯이 병렬로 전압원을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생각한 것이 직렬 전압원과 병렬 전류원이죠. 전압원은 직렬로 붙이는 거고 전류원은 병렬로 붙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거에 이제 등가값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렬 전압원과 병렬 전류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와 같은 회로인데 여기서 보면 왼쪽에 32V하고 14V가 이제 두 개가 직렬로 붙어 있는 전압원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전류원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병렬로 붙어 있는 전류원 값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해석을 해서 등가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루프에 의해서 키리호프의 전압 법칙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서 시작할까요? 14V부터. 그러니까 플러스를 만났으니까 14V 더하기 여기에 이제 45ohm에 걸려 있는 전압을 V2라고 한다면 거기에 V2 하고 이제 마이너스 32 이런 값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14V 시작해서 V2
마이너스 32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V2라고 하는 값은 이제 18V가 되는 거죠. 18V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노드 A, 여기 절점 A에서 생각하면 노드 A에서 키리호프의 전류 법칙을 생각하면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2A하고 3.5A로 이렇게 생각해. 들어온 전류 값은 I1이고 나간 전류원이 값이 2A, 3A가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I1이라고 하는 것은 2 플러스 3.5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1이라고 하는 것은 5.5A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여기 25옴하고 45옴만 있고 이런 값으로 써 있고, 왼쪽에는 이제 직렬 전압원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병렬 전류원 값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각각 써보면 직렬 전압원 같은 경우는 V2 값이 얼마가 됐어요? 18V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V2가 18V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등가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 전류 값은 뭐 얼마예요? I1이라고 하는 게 5.5A니까 여기 흘러 들어오는 I1 값이 이와 같이 5.5A가 되도록 하게 되면 등가 전류 값이 되겠다. 그래서 뭐 직렬로 붙어 있는 거는 두 개의 값에 의해서 전압원을 이제 합치는데 극성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극성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뺀 값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이 전류원 값도 이제 합치는 건데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친 값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직렬 전압원과 병렬 전류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압원은 이제 직렬로 구성하는 거고요. 전류원은 병렬로 구성을 해서 그거의 방향, 극성에 따라서 이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그런 값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